셀트리온 미국 보스턴 R&D 사무소 개설, 바이오시밀러를 넘어서 신약으로 신약 개발 전략에 대해서 셀트리온 오늘 마이너스 0.74% 하락, 헬스케어 마이너스 0.40%, 제약은 마이너스 2.20% 하락세를 보이고 말았습니다. 세 종목 모두 조정 양상이 진행이 되고 있는 가운데서 헬스케어는 그나마 양봉의 조정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시장 전체가 거래소 시장도 마이너스 1.21% 하락했고요. 코스닥도 2.25% 하락세잖아요. 상승 종목보다는 하락 종목이 압도적으로 많은 전형적인 조정 장세가 연출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세 종목 모두 다 현재 시점에서는 소강 국면 하에서의 조정 국면 하에 놓여 있는 것으로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시장 전체 모습도 그렇고요. 세 종목 모두 조정이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셀트리온의 신약 개발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요. 그리고 오늘 세 종목의 움직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천입니다. 먼저 오늘 연합뉴스를 필두로 해서 약 14개의 뉴스가 나왔죠. 셀트리온이 미국 보스턴의 R&D 사무소를 신설을 해서 신약 개발에 가속도를 붙일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는데요.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미국 보스턴의 R&D 사무소를 신설을 하고 현지에서 인력 등 조직 정비를 완료했다. 보스턴 R&D 사무소를 통해서 현지에서 신약 개발에 필요한 리서치 업무 등을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특히 미국 보스턴은 글로벌 제약 바이오 기업과 연구소, MIT 공대, 하버드대 등 주요 대학과 벤처기업 등이 몰려있는 바이오 분야의 대표적인 클러스터다. 다국적 제약사가 외부와의 협업이나 신약 파이프라인을 확보하기 위해 주로 찾는 지역이기도 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관계자의 이야기가 중요한데요. 올해 상반기에 세팅을 마치고 현지에서 활동을 이미 시작을 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딜 소싱 업무를 진행 중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신약 개발 경쟁력을 강화하고 외부와의 협업의 속도를 낼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최근에 셀트리온이 셀트리온 USA를 헬스케어다가 넘겼잖아요. 그러면서 미국의 유통 부분들을 전부 다 헬스케어로 넘기고 셀트리온은 미국에서도 이제는 R&D 쪽에만 치중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미국 보스턴이 어떤 곳인가 알아볼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오늘 이코노미 조선에 나온 이야기들을 살펴보면요. 물론 이야기는 좀 딴 이야기였어요. 바이오 산업의 돌파구가 될 수 있는 바이오 클러스터의 성공 열쇠를 취재를 했다, 이런 기사인데요. 이 기사 내용 중에 보면요. 보스턴의 바이오 클러스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이오 혁신 성지가 된 미국의 보스턴 바이오 클러스터,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1977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MIT와 하버드 출신의 유능한 인재가 모여서 벤처 기업을 만들기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글로벌 빅파마들이죠. 로슈, 화이자, 노바티스 이런 회사들하고 연결고리를 만들면서 인적으로 물적으로 네트워크가 더욱더 단단해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중요한 것은 미국의 바이오 매체인 GN에서 2015년부터 매년 선정하는 미국의 바이오 클러스터 순위에서 보스턴이 바로 1위를 한 번도 놓치지 않았다는 부분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셀트리온이 이 보스턴에 진출을 했다는 것은 앞으로의 신약 개발 쪽에 적극성을 띠겠다, 이런 이야기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미국의 아무 지역에나 가는 것이 아니고 보스턴의 바이오 클러스터에 갔다는 것은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셀트리온의 신약 개발 전략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회사 측에서 밝힌 내용은 4가지의 신약 개발 전략이죠. 첫 번째로 ADC, 두 번째로 Fast Following 항체, 세 번째 이중 항체, 네 번째로 mRNA 플랫폼, 이렇게 4가지 전략에 집중을 하겠다, 이런 전략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ADC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항체와 화학약물을 결합하는 링크 기술이잖아요. 이것은 영국의 익수다사가 기술력을 보유를 하고 있죠. 이미 지분 투자를 했고, 중요한 것은 올해 중에 림프종과 유방암에 대해서 임상을 개시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ADC 쪽이 가장 빨리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패스트 팔로잉 항체인데요. 이것은 뭐냐면요, 퍼스트 무브, 즉 신약이 나오잖아요. 최초의 신약이 나온 다음에 그 신약을 빨리 따라가서 두 번째로 신약을 만들겠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은 처음에 나온 신약하고 처음 나온 신약과의 경쟁력은 가격 경쟁력이죠. 저렴하게 나가겠다. 이것도 신약으로서 가는 것이죠. 따라서 1차 타켓이 이미 선정이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2024년부터 임상을 개시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중 항체인데요. 이 이중 항체는 두 가지 세포에 모두 작용하는 항체죠.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은 지금 셀트리온의 항체 치료제들이 전부 다 뭡니까 여러분? 단일 항체잖아요. 그래서 단일이 아니고 이중 항체입니다. 그러니까 암을 예로 들게 되면요, 면역세포와 암세포 이 두 가지 모두 다한테 작용을 할 수 있는 항체가 바로 이중 항체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국의 트라이링크사와 지금 협업 중에 있는 mRNA 플랫폼이잖아요. 이것은 RNA 전달 플랫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순서적으로 봤을 때는 제일 먼저 ADC 쪽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패스트 팔로잉 항체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mRNA 플랫폼, 마지막으로 이중 항체,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요. 따라서 자체적으로 이미 신약 개발 성공 경험이 있잖아요. 바로 레키로나주잖아요. 그리고 항체 신약 자체 스크리닝 기술도 확보를 했고, 또한 보스턴의 R&D 사무소도 신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외부적으로는 헬스케어 펀드 쪽에다 투자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고요. ADC, 유전자 치료제, AI 등 다양한 분야에 투자를 하고, 이에 따라서 될 것 같으면은 계속 투자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투자를 그만두겠다, 이런 전략으로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셀트리온은 바이오시밀러 쪽에서도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면서 바이오시밀러 쪽이 경쟁이 이제 너무 심해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약 쪽으로 가야만 회사 입장에서는 계속적인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에 따라서 신약 개발 쪽에 더욱더 비중을 두면서 나아간다, 이런 측면은 중장기적인 측면에서는요, 긍정적인 부분으로 당연히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전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는 신약 적응 기술 플랫폼들인데요, 크게 보면 세 가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SC 제형 변경 플랫폼이죠. 이것은 이미 셀트리온은 램시마 SC를 통해서 성공을 한 상태고요. 그리고 현재 항암 치료제들은 전부 다 정맥 주사형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향후에 SG 제형으로 변경에 대한 부분들은 진행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중 항체 플랫폼이잖아요. 그 다음에 ADC 플랫폼이 되겠는데요. 셀트리온 입장에서는 이중 항체 쪽은 아직 시간이 좀 더 필요한 상황이지만 SG 제형이라든가 ADC 플랫폼, 그리고 mRNA 플랫폼까지는 이미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결코 늦지는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시장 규모를 보게 되면요, 가장 먼저 앞서 나가고 있는 글로벌 ADC 시장의 규모를 보시게 되면요, 2019년에 3조 7,600억에서 2027년에는요 무려 23조까지 간다는 이야기잖아요. 따라서 시장 규모가 바이오시밀러보다는 성장 속도가 크다는 측면이 핵심 포인트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mRNA 치료제 시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 58조 시장이었는데요, 2026년에는 126조로서 2배 이상 증가세가 나타날 수 있는 시장 규모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이중항체 치료제 시장 역시 상당한 성장세가 예상이 되는 것이죠. 2022년에 9,372억 정도의 규모인데요, 2030년 가게 되면 10조가 넘어가는 시장 규모가 될 것이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신약적으로 셀트리온은 가야만 된다, 이런 측면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이러한 부분들이 단기간에 바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ADC 쪽도 올해 중에 임상을 시작한다 해도 최소한 2년 정도는 걸릴 거란 말이죠. 그런 측면을 염두에 둬야 되지만, 그러나 지금이라도 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부분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아무튼 시간적으로는 조금 더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뜬구름 같은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어쨌든 현재 바로 닥쳐있는 상황에서의 바이오시밀러 쪽에서 긍정적으로 착실하게 차곡차곡 진행이 되어 준다면 그러한 가운데서 신약 개발도 성공하기를 우리는 기대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오늘 셀트리온 조정 양상을 보였는데요,
현 가격대에서는 조정이 조금 더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가격 개념에서 그러면 단기적으로 얼마까지 조정받느냐 이런 것은 크게 의미를 부여하실 필요는 없고요. 굳이 본다면요 19만원 근처까지는 조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정도까지 내려온다 해서 우려할 상황이 아닐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느긋하게 조정을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외국인들은 10억의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JP 모간 창구 쪽에서 19,000주 그리고 9,400주에서 약 10,000주 정도의 매수가 나왔고요. 전체적으로 외국인들은 5,500주 매수 우위가 나왔고 공매도는 19,000주니까요. 전일보다 감소하는 모습이 나온 것이죠. 그리고 헬스케어는 외국인들이 59억의 매수 우위잖아요. 헬스케어는 조정이었지만 양봉의 모습의 조정이 나온 상태고 모건 스탠리 쪽에서 3만주, 멜린치 쪽에서 21,000주의 매수가 나온 상태죠. 전체적으로 외국인들이 79,000주의 매수가 나온 모습이고 공매도는 조금 늘어난 상태이긴 합니다. 그러나 큰 폭의 증가는 아니기 때문에 우려할 상황은 아닐 것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정확하게 21선 부딪혔기 때문에 바로 올라간다 그럴 가능성도 있긴 합니다만요. 그렇지 않고 한 단계 더 밀려도 크게 우려할 모습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편 제약이 조금 문제가 있긴 한데요. 제약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주력 제품이었던 고덱스 부분들이 이제 3분기부터는 문제가 좀 생겼잖아요. 이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실적 측면에서의 외형이 좀 줄어들 가능성이다. 이러한 전망들이 지배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서 주가의 움직임도 현재와 같이 이러한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여지는데요. 따라서 이 부분은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큰 아웃라인을 잡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외국인들 2억의 매도 우위를 보인 상태고요. 외국계 창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4,000주 정도의 매수 우위를 보였지만 외국계 창구를 이용하지 않는 외국인들이 매도가 많았죠. 이에 따라서 외국인들 2,500주의 매도 우위가 나온 상태, 공매도도 조금 증가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시장도 전체적으로 그러한 상황이고요. 이에 따라서 셀트리온그룹 세 종목 역시 소강 상태의 국면이라는 측면에서 생각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지난 토요일날 목표가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은 반드시 다시 한번 참조를 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현재 셀트리온그룹 주들은요 어느 정도 바닥의 확인 국면은 이미 지나간 상황이잖아요. 이에 따라서 최근 단기 상승에 따른 조정 과정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3분기와 4분기의 실적 측면도 우려보다는 긍정적인 기대가 더 높아지는 상황이라는 말씀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